많은 분이 애플의 팀쿡이나 거물급 자산가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독종이구나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일찍 눈을 뜨는 건 단순히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코르티솔은 보통 잠에서 깨기 직전에 급격히 상승해서 우리 몸을 깨우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주범이기도 하죠. 팀쿡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뉴스, SNS 같은 외부 자극이 뇌를 난도질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 고요한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가장 깨끗한 상태일 때 외부의 간섭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사결정권만 지키겠다는 아주 철저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연구하면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새벽 4시 반이라는 시간 자체가 주는 심리적 해방감이 엄청나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잠든 시간에 깨어 있으면 내가 세상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효능감이 뇌에 도파민을 공급하는데 이게 코르티솔의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해 주거든요. 자산가들은 이 골든타임에 절대 휴대폰을 먼저 확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의력의 파편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타인의 소식이나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전두엽은 주체적인 사고를 멈추고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모드로 전환되어 버리거든요. 결국 그들이 새벽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뇌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하루 전체의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존 전략인 셈이죠. 그 의사결정 에너지를 깨우는 첫 번째 물리적 단계가 사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에 숨어 있어요. 많은 부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보는 건데 이게 과학적으로는 전두엽의 실행력을 깨우는 최고의 트리거거든요. 밤새 잠들어 있던 뇌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가벼운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물 한 잔이 뇌세포의 대사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빛은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위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을 뿜어내게 만드는데요. 이 과정이 단 10분 만에 일어나는데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 하루의 인지 능력 수치 자체가 아예 다른 레벨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 햇빛과 수분이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뇌의 예열 과정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 렉이 걸리는 것처럼 뇌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복잡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산가들은 아침 첫 10분을 뇌라는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 그 자체에 목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핵심은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내 생체 시계와 외부의 시간을 얼마나 정밀하게 동기화시키느냐는 데이터 기반의 접근법에 있거든요. 본인이 저녁형 인간인지 아침형 인간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생체 리듬에 맞춰서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안정적인 시간대를 찾아내는데 그게 바로 그들만의 골든타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일과를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무조건적인 미라클 모닝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인지적 프라임 타임을 찾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요. 어떤 자산가는 자신의 집중력이 오전 10시에 정점을 찍는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루틴화된 행동만 하며 뇌 에너지를 보존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생체시계 동기화인데 남들이 좋다는 시간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언제 가장 날카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실험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오전 내내 멍한 상태라면 그건 생체시계가 어긋난 것이고 오히려 자산 형성에 방해되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부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처럼 대하며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간대와 환경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설계자들인 겁니다. 그 설계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현대인들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디지털 기기의 파란 불빛과 무분별한 정보의 유입이죠.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뇌는 스펀지와 같아서 이때 어떤 정보를 먼저 임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사고 회로가 결정되거든요.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 10분 동안은 만큼은 의도적으로 정보 차단막을 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하는 일은 대단한 게 아니라
단순히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뇌의 잡음을 제거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복리로 쌓이게 되면 1년 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는 게 수많은 통계와 연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뇌를 어떻게 코오디네이팅 하느냐가 부자의 길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아침의 10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선포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의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뇌는 낮 동안 쏟아지는 수많은 변수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단해진 뇌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힘을 얻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걸러내고 어떤 지식들을 채워 넣어야 진짜 부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가 다독가라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가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자와 끝장 토론을 벌이듯 읽는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책을 읽을 때 여백에 빼곡하게 자신의 의견을 적어넣는데 이게 단순히 메모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자의 논리에 구멍이 없는지, 내 비즈니스에는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과정입니다. 이걸 능동적 비평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뇌는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 저항하고 새로운 논리를 구축하려고 할 때 훨씬 더 강한 신경 가소성을 발휘하거든요. 결국 그가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고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건 지식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독서를 통해 뇌의 회로를 매일 아침 새롭게 재건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프라이밍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빌 게이츠처럼 뇌를 자극하는 방식은 하루의 사고 수준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죠.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독서를 하지만 자산가들은 내 뇌가 더 날카로운 칼날처럼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 도구로 정보를 활용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고도의 인지 활동이 가능하려면 외부의 잡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진공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의 자산가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최소 60분 동안 이른바 전략적 침묵이라는 시간을 목숨처럼 사수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메일 확인은커녕 SNS 알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데 이건 단순히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서 뇌의 주의력 파편화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거든요. 그 주의력 파편화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게 우리가 아침에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서 이메일 제목 하나만 확인해도 우리 뇌의 일부는 그 업무에 계속 묶여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주의력 잔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뇌의 에너지는 이미 아까 본 메시지에 뺏겨서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 침묵을 실천하는 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뇌가 가장 맑은 첫 1시간 동안은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과 깊은 사고에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 시간에 그들이 하는 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내 자산을 불려줄 레버리지가 될 것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에요. 남들이 보낸 메일에 답장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판을 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부의 추월차선으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그 판을 짜는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부자들만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할 일 목록을 작성할 때 단순히 마감 기한이 임박한 순서대로 접근하지만 상위 1%는 철저하게 가치 창출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설계하거든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기만 한 일들, 이를테면 단순한 확인 메일이나 관성적인 미팅 같은 것들은 과감히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위임해버립니다. 대신 당장 급하진 않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짜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는 일에 아침 최고의 에너지를 배분하죠. 이걸 레버리지 우선순위 설계라고 하는데 같은 한 시간을 써도 남들보다 10배, 100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비결이 바로 이 매트릭스의 실전 적용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수성가한 자산가들을 인터뷰해보면 그들은 아침에 가장 하기 싫고 머리 아픈 일부터 끝내버리는 경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의 본능은 자꾸만 편하고 쉬운 일부터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자들은 그 본능을 거슬러서 뇌 에너지가 풀 충전되어 있는 아침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만드는 일에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할 일 목록은 단순히 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내 시간당 단가를 높이기 위한 전략 지도와 같다고 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평범한 직장인과 자산가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단순히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능동적으로 책을 읽으며 사고의 근육을 키우고 전략적 침묵으로 주의력을 보호하며 레버리지 설계를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있죠. 이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시장의 소음이나 주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냉철하게 자본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거대한 불을 일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메커니즘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예열된 뇌와 정교한 우선순위 지도를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바로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계획과 설계가 완벽해도 결국 그것이 현실의 숫자로 치환되려면 그 계획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주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침에 좋은 생각을 하고 나서도 막상 책상 앞에 앉으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상위 1% 부자들은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대신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마이크로 목표라는 장치를 활용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뇌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구체적인 수치로 아침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입니다. 이 마이크로 목표들이 어떻게 10년 뒤에 기하급수적인 순자산 격차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왜 그들이 그토록 사소한 루틴에 집착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죠. B씨가 말씀하신 그 마이크로 목표라는 게 단순히 오늘 할 일을 적는 메모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달성해야 할 성과를 아주 정교한 숫자로 머릿속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미팅 잘해야지 라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오전 11시 미팅에서 상대방이 던질 거절 질문 3개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 기반 답변을 2분 안에 끝내서 계약 확률을 15% 올리겠다는 식이죠. 우리 뇌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질 때 비로소 예측 오차를 줄이려고 풀가동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성공의 예행 연습이에요. 이 과정을 아침마다 10분씩 반복하면 우리 뇌는 이미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억을 가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가장 최적화된 경로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의 아침은 상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숫자들의 전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 숫자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게 이게 단순히 업무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정서적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점이에요. 사실 자산가들의 세계는 매일매일이 변동성 그 자체고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자고 일어났더니 수억 원씩 깎여 있는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들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아침마다 수행하는 감정적 회복 탄력성 앵커링에 있습니다. 시장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오늘 아침 내가 설계한 마이크로 목표를 달성하는 그 과정만큼은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10분의 앵커링을 통해 외부 환경은 흔들려도 나의 실행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확신을 뇌에 박아버리는 건데, 이게 바로 최악의 불황 속에서도 부자들이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 정서적 방어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자산을 불리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고리가 되는 셈이죠. 맞아요. 그 앵커링이 되어 있는 사람과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뇌의 편도체가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부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해둔 회복 루틴을 즉각적으로 가동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을 다시 깨워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10분 동안 내면에 단단한 지지대를 만드는 습관이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관의 복리라는 게 여기서 아주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데,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다고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10분 동안 뇌의 인지 기능을 1%씩만 최적화해도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쌓여서 10년 뒤에는 그 사람의 순자산 가치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밀어올리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침 10분의 차이가 보이지 않겠지만 그 10분이 만드는 의사결정의 정밀도가 쌓여서 거대한 자산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복리 계산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한 차이가 보여요. 하루 10분이면 한 달에 300분, 1년이면 3,650분인데 이 시간 동안 단순히 명상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목표 설계와 인지 최적화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열된 뇌로 내리는 매일의 선택이 단 5%만 더 현명해져도 그게 투자 수익률이나 사업적 성과로 환산되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상위 1% 자산가들은 20분의 최적화가 가져올 미래 가치를 이미 수학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이 아침의 10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그들의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결국 평범한 사람과 자산가의 차이는 대단한 천재성에 있는 게 아니라 20분의 복리를 믿고 매일 아침 시스템을 돌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의 힘이 결국에는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 새벽 4시 반의 루틴부터 시작해서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는 독서법, 그리고 이 마이크로 목표 설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습관의 밑바닥에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쥐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부라는 것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인데 아침에 첫 10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부자들의 신기한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뒤 순자산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설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복리로 쌓여서 기적을 만든다는 건 자수성가한 모든 부자가 공통으로 증명해낸 유일한 진리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끄고 난 뒤에 오는 내일 아침, 그 첫 10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아침의 정적 속에서 단순히 잠을 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뇌의 회로를 부의 경로로 재배치하는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해요. 그 10분이 쌓여져 만들어낼 10년 뒤의 여러분은 분명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거대한 자산을 가진 모습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자들의 아침 루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의 습관으로 뇌를 예열했다면 이제는 그 예열된 엔진으로 실제 자산을 불려나갈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과연 이렇게 준비된 부자들은 어떻게 종잣돈을 굴려 거대한 부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지 그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